wie er Lao Tse erfüllte. Lao Tse, als er sie dem, der sie forttrug, zuflüsterte, dem, der sie wiederbringt jetzt, dem Wind, seine Weisheit, die immer fort da ist, die immer fort ist und jetzt wieder da. Lao Tse, das rote Kind. Die Atemkraft sammeln, geschmeidig werden. Kann man da nicht zurückkehren zum Kind sein? Den Blick läutern zur Schau des Tiefen. Kann man nicht frei werden von Hast? Das Volk lieben, den Staat ordnen, braucht's dazu Wissen, kann sich öffnen und schließen des Himmels Tor ohne das Weibliche. Klarheit, die ringsum alles durchdringt, braucht sie Tätigkeit. Ohne geschäftig sein, ans eigene sich halten, kann sich die Seele dann noch zerstreuen. Der Weise lässt die Dinge wachsen und nährt sie, lässt die Dinge wachsen und besitzt sie nicht, tut und verlangt nichts für sich. Behüter, nicht Beherrscher sein.
벽을 마주보고 있어야 하리라. 벽을 유심히 보아야 하리라. 벽 말고는 아무것도 마주보지 말아야 하리라. 벽 말고는 다른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벽은 곧 생명이며 모든 노래의 구절이고, 벽은 곧 죽음이며 모든 노래의 구절이고, 벽은 방향이자 지도이며 바다의 컴퍼스이고, 벽은 북극성이고 바다의 바람이 실어온 연꽃 이파리인 것을, 바다의 바람인 것을, 바다인 것을, 연꽃의 바다인 것을.
밤이 염세적이다. 밤이 무거운 신음을 토한다. 벽의 몸으로 둘러싸인 밤의 내부와 외부, 내부의 외부, 내부에 둘러싸인 외부, 그 밤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한다. 밤을 살다, 밤을 산다, 밤을 살다. 가늘고 축축한 빗방울이 내리는 밤의 차가움에 미끈거리는 돌기지. 밤은 감각의 짐승을 풀어놓는다. 말한다. 내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 중에서 그 어떤 것도 내가 당신을 떠나는 이유를 직접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을 것이다. 카우츠! 카우츠! 꾸르르! 꾸르르! 카우츠! 카우츠! 꾸르르! 꾸르르! 순이 또 거짓말했구나! 카우츠! 카우츠! 꾸르르! 꾸르르! 카우츠! 카우츠! 꾸르르! 꾸르르! 카우츠! 카우츠! 앵무새의 소리에서 의미로, 포즈에서 행위로, 불안에서 신념으로, 그리하여 내가 추후에 정녕 이해하고 납득하게 되는 내 말이며 그것을 위해 변명하고 투쟁할 내 말. 내 말은 틀리다. 내 말은 절대로 틀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내 말로 다시 태어나 분명한 정체성의 제복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내 말 속에서 나는 죽는다. 그렇게 나는 산다. 올바르게 틀리기 위해서, 올바르게 죽기 위해서, 올바르게 나 아닌 것으로 되어 올바르게 내가 되어보려고. 나는 나 이전에 내 말을 원한다. 내게서 온전히 독립된 존재로서 내 말을 원한다. 벽 속의 벽, 벽 속의 벽, 벽 속의 벽, 벽 속의 벽, 속의 깊음을 아래 벽, 속의 없음. 나는 오직 말을 갖지 않은 물고기 언어로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실례지만 당신의 국적은 뭡니까?
실례지만 당신의 국적은 뭡니까? 민폐, 컥스. 나는 주전자가 아니다. 나는 코코아가 아니다. 단어의 덩어리들. 그런데 그러므로 정말이에요. 두 그루 나무. 정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두 그루 나무처럼 보이지요? 서로 얽힌 채 죽어있는 두 그루 나무. 말 속에 갇힌 것들은 허무하여라. 말은 비명의 대체물이니 그들은 재갈 물린 노예처럼 비명을 삼킨다. 당신의 말, 우리의 말, 세계의 말. 파도치는 속삭임들, 헤엄치는 물의 노래들. 나는 만물에게 설득당했다. 밤이 지나가고 밤이 찾아왔다. 그러게 한 사람은 하나의 삶 속에서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당신에게 또 다른 병렬의 삶을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지요. 나는 모든 이들의 도플갱어. 나는 숭고하게 부풀어 오른 나. 나는 온몸이다. 온갖 몸, 온 것들의 전체 몸이다. 그들은 내 몸을 보고 사랑에 빠진다. 실례지만 당신의 국적은 뭡니까? 나는 오랫동안 밤에 살았다. 형체 없는 밤. 오직 표면만을 가진 밤의 내부. 몸을 살았다. 그것은 처음에는 분명 처형이었으나 곧 내 나라, 내 몸이 되었다. 나는 영원한 등록을 마쳤다. 고향이 어디냐는 물음에
나는 밤이라고 대답했다. 밤이 염세졌다. 민감하고 선명하게 기억되는 사랑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사랑은 외국어 낭송극이다. 사랑은 매일 새로운 말과 언어를 만들고 그것들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친다. 행위는 늙어가나 말은 매일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이 태어난다.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벽의 언어이다.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군.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군.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군.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군.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군.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군.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군.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군.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군. 검고 무거운 나라의 사랑이 끝났다. 밤이 염세저이다.
수많은 산과 강을 넘어 어느 정도 이상의 시간과 지리적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내가 바로 지금의 나 자신이며 나 자신의 의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 우주 전체의 성광 속에서는 더 이상 배타적이고 유일한 사실이 되지 못하리라 하고 경희는 다시 한번 속으로 생각했다. 그렇다면 부질없음을 알면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 욕망의 정체는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고자 하는 욕망,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자 하는 예처로운 욕망. 그건 형태를 바꾸며 되풀이되는 영원한 성질과 같은 거야. 구름의 아래와 위에 동시에 자리한 다른 하늘과 마찬가지로. 그래, 그것은 허공을 나는 참매들이었어. 그러다가 무심코 머릿속의 떠오름을 입 밖으로 내어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두 번 다시 예전과 같은 형태로는 만나지 못할 우리는 지금 이 생에서 저 생으로 멀어지고 있는 참매들인 걸까요? 서울의 낮은 언덕들. 그래, 나는 걸어서 그곳으로 가겠어 하고 결심을 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결심은 발가락이 부러진 이후의 일이죠. 사실 어떤 시기적인 유사성을 제외하면 발가락이 부러진 사건과는 흡연전량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두 가지 사건이 일생을 어느 비슷한 시기에 회오리처럼 나를 내 육신을 사로잡았던 것은 사실이죠. 지금 생각하면 발가락과 걸어서 가는 여행의 공통점은 육신의 맹목적인 진지함이었을 거예요. 순수하고도 직접적인 진지함. 나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 어느 나라의 국경에서도 거절당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진지함을. 그리고 나는 아마도 하루 정도를 걸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 또 하루. 서울의 낮은 언덕. 그녀는 남편의 계산한 식욕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마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몸이 너무나 마른 것이 불만이었다. 그래서 살을 찌우기 위해 아마도 식욕 증진제나 뭐 그런 것을 복용하지 않았을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박혜전은 잠시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밤 자정을 넘기기도 전에 마는 침대에서 일어나 뒹굴었다. 꺽꺽. 침이 나고 이마와 머리통은 온통 땀투성이었다. 질식하는 듯한 꺽신트름, 기침이 연쇄적으로 나왔는데 마침내는 피가 보였다. 입술이 죽은 시궁창처럼 흉측하게 부풀었다. 박혜전은 큰아이의 유행성 미아선염 때문에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채 잠이 들기도 전에 유소동에 일어나야 했다. 소화제를 찾고 얼음찜질을 하고 구토제마저 먹였지만 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만은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새벽까지 만두를 개어내기 위해 장을 온통 뒤틀었지만 만두 속 소양은 내장벽에 찰싹 달라붙어서 마의 고통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새벽녘에 만은 마침내 탈진해서 눈물을 흘리며 화장실 젖은 바닥에 쓰러졌다. 박혜전은 구급차를 불렀다.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아주 교훈적인 것들, 비밀의 화원에서 곱사등이가 나오는 부분, 장애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지. 적어도 장애인을 감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빨간 두건에서 늑대가 아이를 잡아먹는 부분, 늙고 못생긴 할머니와 늑대는 언제든지 동격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지. 헨젤과 그레텔에서 마녀를 불태워 죽이는 장면, 어린아이라도 힘을 합하면 충분히 어른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이유 없이 친절한 늙은 여자는 무조건 다 마녀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잔다르크가 화형당하는 장면, 무분별한 애국심과 호전적인 성향의 말로는 언제나 저렇듯 뜨겁다는 것.
그리고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쓸데없이 가물을 즐기는 사람이란 그렇듯 파렴치한 유괴범이라는 것. 환경. 사랑은 쉽게 부정되고 그 정의는 항상 애매모호함 속에 갇혀있고 천박하고 쌍스러우며 무책임하고 뻔뻔스러우며 변명을 좋아하고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도 끈질기게 발언의 기회를 노리면서 모양새를 망가뜨리고 희죽거리고 킬킬거리고 새끼벤 암컷보다 더 배타적이며 게다가 그 장황한 목소리가 부끄럽게도 한창때의 장미꽃보다 더 빠르게 잊혀지고 만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고 지나간 다음에는 더더욱 아무것도 아니었다. M의 가슴 위에 고개를 대고 비가 내리는 들판 저 너머로부터 들려오던 차갑고도 차가운 비의 발소리를 들린다. 소리를 내는 마른 풀들, 희낮은 덤불들, 지평선으로 보이는 보랏빛 숲의 그림자, 짐승의 발자국들, 가지를 베어내고 남은 다리들, 추위 때문에 금방 푸르게 변한 맨발들, M의 젖은 눈썹, 해독할 수 없는 지도, M의 숙모의 집들에 서있던 장미와 숙모의 작은 두 개의 무덤과 정원용 호수와 기 낮은 사과나무, 에세이스트 책상. M은 서재에 있는 긴 의자 위에 누워서 눈을 감은 채 가슴에 양손을 얹고 불규칙적인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나는 욕실 선반장에서 마른 수건을 찾아내서 M의 맨발을 닦았다. 그때 나는 행복했던가? 그 기간이 선방처럼 짧게 느껴지긴 했으나 단지 M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었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긍정이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 헤맸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행복은 화석화된 기억 속에 머물 뿐이다. M은 분명 그 기억 속에 존재하나 또한 그 속에 존재하는 것은 M이 아니었다. 기억 속에 있는 M은 시간과 함께 점점 더 M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져 갈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체온이었고 대답하지 않으며 나를 보지 않으며 M과 같은 모습을 하고 M과 같은 옷을 입고 M의 흉내를 내면서 움직이고 있으나 천박하고 무의미했다. 그것은 M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 속에만 있는 M은 점점 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M이 아닌 것들의 총체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억은 그런 식으로만 굳어져 갔다. 그래서 이제 나는 M을 모른다. 더 이상은 도저히 그럴 수 없을 정도로 M을 모른다. 에세이스트의 책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용소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전설 중에 하나인 전설에 따르면 사실 아름다운 헬레나는 단 한 번도 트로이 땅에 발을 디딘 적이 없었습니다. 유혹에 빠진 여인 되어 파리스의 손을 잡고 다르다네스 해협을 내려다 보이는 히사를립 언덕에 트로이 성으로 들어간 것은 헬레네의 모습을 한 유령이었을 뿐이라고 그 전설은 말합니다. 새벽이 되자 성벽이 안개의 격 속에서 젊은 여인의 흰 팔꿈치와 옷자락이 보였다가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것이 파리스와 함께 이른 산책에 나선 헬레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연인은 바다로부터 왔습니다. 북쪽 거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빈곤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고 이성적이었으나 빈곤의 개별 인격체에 대해서는 전혀 그 아무도 원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궁핍을 인정하는 것은 현재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었다. 분배를 오직 전의, 즉 근원적으로는 저스티스의 문제라고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견해도 압도적이었다. 그들은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분배가 한 번도 완전하게 정의롭지 못했던 것은 권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소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인류의 스키야키 10번.
그러나 권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분배의 질서를 부여할 것인가? 비인격적으로 보이는 시장이 그 기능을 올바르게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빈곤을 개인의 역사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숨기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이 치명적일수록 더욱 그랬다. 1등들은 가볍게 지나가는 말투로 나는 한 번도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라고 말했다. 빈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유의 사람들이 성장기에 겪은 빈곤에 대한 반응은 성적인 부속성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기도 했다. 그 목소리는 분명하게 반복하고 있었어. 수천 수백 개나 되는 붉은 벽들의 네모난 방들이 하얗게 번쩍이는 해가 걸린 지평선까지 셀 수도 없이 이어지는 거리 한가운데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있는 거야. 창문을 열어놓은 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는데 도무지 어딘지 알 수도 없었어. 아, 그때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어. 잘못된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같은 장소를 빙빙 돌면서 그 목소리가 나오는 집을 찾고 있었던 거야. 이 블록으로 돌아가면 저편에서 들리는 것도 같고 또 저편으로 가면 다시 이쪽에서 들려고 했으니까 말이야. 마침내는 울고 싶어졌어. 이쪽으로 가도 굵고 네모난 벽돌 건물이고 저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야. 나는 마침내 길을 잃고 말았어. 그리고 그 목소리까지도 잃고 말았어. 아침이 되고 첫 기차가 다니기 시작할 때까지 나는 그 거리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도 생각나. 그 초콜릿 공장들이 가득했던 거리. 맞은 방향.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의 순차적인 연속은 단지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그렇게 존재할 뿐이다.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 지금 너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나를 이해시킬 수는 있어. 나는 책을 덮었다. 나는 간단한 일부 동사를 제외하고는 문장의 의미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M은 아무 말도 없이 내가 계속하기를 혹은 책을 놓고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M은 처음부터 내 마음을 끄는 유형은 아니었다. 그러나 호기심을 자아내는 단지 일반적이지만은 않은 어떤 점이 M의 몸짓, 눈길, 태도에 분명히 스며 있었다. 그것은 압도당하고 싶은 욕구와 동시에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속성이며 의지로 이루어진 관능과 동시에 그것의 자발적인 차단으로 보이는 성질이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오직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서 고독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인 것처럼 보였다. 교수법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중에도 나는 서서히 M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내 표정에서 M은 당황과 불안을 읽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M이 고백하기를 그때 자신도 무척 떨렸으며 심지어 우리들에게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도 미리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M은 그 상태로 자세를 바꾸지 않은 채 내가 중단한 부분을 계속했다. 서로 관통하고 작용한다. 에세이스트의 책상. 손가락을 쳐들고 밝은 빛 아래서 보니 마치 내 모든 몸의 다른 부분도 반지처럼 아름다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반지처럼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고급차처럼 마치 소연처럼 나는 관객처럼 객관화된 비교를 감상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런 파편화된 느낌들이 형상화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귀찮다는 듯이 돌아눕는데 그의 목에 걸릴 흰 묵주가
흔들리는 것이 보입니다. 결혼식에 맹세를 할 때 쓰는 것입니다. 나는 그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너무나 낯선 얼굴입니다. 도무지 존재했을 것 같지 않을 존재의 기억.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없는 결혼식의 목주.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 목요일 저녁 7시에 감리교회.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일어났던 일은 아마도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길게 드리워진 신부의 베일을 쓰고 교회 안으로 내가 걸어가면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랑합니다. 다큐 채널 수요일 자정. Kann sich öffnen und schließen des Himmels Tor ohne das Weibliche, Klarheit, die ringsum 아주 교훈적인 것들, 비밀의 화원에서 곱사등이가 나오는 부분, 장애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러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지. 적어도 장애인을 감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빨간 두건에서 늑대가 아이를 잡아먹는 것, 늙고 못생긴 할머니와 늑대는 언제든지 동격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지. 헨젤과 그레텔에서 마늘을 불태워 죽이는 장면, 어린아이라도 힘을 합하면 충분히 어른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이유 없이 친절한 늙은 여자는 무조건 다 마녀라는 것. 그리고 잔다르크가 화형당하는 장면, 무분별한 애국심과 호전적인 성향의 말로는 언제나 저렇듯 뜨겁다는 것. 그리고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쓸데없이 가물을 즐기는 사람이란 그렇듯 언제나 파렴치한 유괴범이라는 것. 황견. 첫 문장을 더듬거리며 간신히 읽은 다음 나는 M을 바라보았다. 설마 계속해서 읽으라는 것은 아니겠지? 하는 의미였다. 그 문장은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M은 눈으로 왜 계속하지 않지? 하고 물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 지금 너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나를 이해시킬 수는 있어.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너도 알게 될 거야. 학교에 들어갈 생각이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어쨌든 계속해서 읽기 시작했다. 우리들의 정신세계에서는 그러한 연속은 실제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진실로 친근한 실제가 알려주는 것은 단지 엄격한 의미에서는 현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뿐이다. 시간의 고리는 구형으로 되어 있으며 에세이스트의 책상. 당시에 나는 이런저런 일을 다 실패하여 언제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있는 데다 돈도 없었으니 그야말로 기분은 날마다 재앙의 가장자리에 간신히 떠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토록 사랑하는 그대조차도 언제 내 곁을 훌쩍 떠나버릴지 모른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녀는 부유한 집안의 딸로 아름다웠고 게다가 갓 20을 넘은 젊은 나이였던 반면에 나는 좌절이란 좌절은 두고 다 겪어본 40대의 빈털터리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불현듯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난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죠. 바로 그녀와 글쓰기 둘 다를. 그러자 안도감이 밀려와 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충족이. 그때 이후로 오랜 세월이 흘렀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사정이 그때와는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그녀와는 헤어졌고 1999년 이후에 이곳에 온 만날 경험을 말하는 여자와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는 시를 쓰는 사람이죠. 내가 묘사한 당시의 내 생활이나 이곳의 풍경이 지금 당신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는 본토에서 밀려오는 관광객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났답니다.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이곳이 어느새 내게 고향이 되어버렸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향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나에게는 오래전부터 사어에 불과하니까요. 올빼미가 없음. 세 번째 동굴은 카르트의 장소랍니다. 세 번째 동굴은 어둡고도 엄격한 비밀의 장소지요. 비밀 가운데서도 가장 은밀하고도 두려우며 금지된 곳이에요. 평소에게 욕정을 품은 여자들이나 딸과 동침한 남자들이 간다고 알려진 곳이죠. 하지만 또 다른 소문에 의하면 금지의 봉인이란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환각에 불과하다고 해요. 종교보다 더욱 원초적인 판타지가 바로 터부라는 거예요. 그곳에 불러일으키는 두려운 경외심은 더 이상 본질로서의 두려움이 아닌 쾌락을 배가시키기 위한 역설의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말도 있지요. 우리의 잠은 이제 세 번째 동굴로 흘러들어가요.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몸을 동굴의 기운에 맡긴 채 나아가요. 우리는 넋을 잃은 상태예요.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무엇인가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강하게 빨아들여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비밀과 한몸이 되고 있어요. 그건 숨막히는 불안이고 가슴이 조여는 공포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혹이고 연락이기도 하죠. 우리는 홀린 듯이 금기를 향해 나가가는 것을 도저히 멈출 수 없어요. 알려지지 않은 밤과 하루. 뭐 때로는 좀 거치고 때로는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희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 작업들을 통해서 이 사상의 어떤 하나의 시위, 이 새로운 방식을 내놓고 싶습니다.
뭐 세상이 다 예술하면 죽는다라고 해도 저희는 이렇게 함께 있음으로써 예술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